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표준 TV라는 걸 구현을 해가지고 요 문제를 풀었던 걸 기억나시죠? 그죠?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이 왜 되는지를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그냥 이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표준 TV는 켜기 끄기라는 메서드가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만 알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자, 지금 보시면 여기에 샤오미 TV가 있죠. 그렇죠? 샤오미 TV 클래스가 있고 삼성 TV가 있고 LG TV가 있어요. 각각의 참조 변수에는 해당 리모컨의 복사본이 들어가 있죠. 샤오미 TV 객체, 삼성 TV 객체, LG TV의 객체의 리모컨의 복사본이 지금 각각의 참조 변수와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그럼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샤오미 TV한테, 그 다음 이렇게 하면 삼성 TV한테, 이렇게 하면 LG TV한테 명령어가 가겠구나. 그죠? 각각의 메서드가 호출되어 있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했던 이유는 세 개의 리모컨을 이용해서 TV를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세 개의 리모컨이 아니라 하나의 리모컨을 가지고 요 세 개를 지금 통제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맞춰보세요. 지금 우리가 표준 TV 클래스까지 불러왔을 때 현재 이 코드상에서 리모컨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총 4개예요. 그럼 표준 TV가 있고 그 다음에 뭐 LG TV, 그 다음에 뭐 삼성 TV, 그 다음에 뭐 샤오미 TV잖아요. 그러면 이걸 뭘로 통제하고 싶다? 표준 TV 리모컨으로 우리가 지금 통제를 하고 싶은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표준 TV에는 뭐가 연결돼야 돼요? 원래는 표준 TV 객체가 연결되어 있는 게 정상이죠. 근데 지금 보시면 샤오미 TV가 되고 삼성 TV가 되고 LG TV가 된다는 거는 각각의 TV가 뭐여야 된다? 바로 표준 TV여야 된다. 근데 처음에는 자바가 그걸 알았다 몰랐다? 모른다는 거죠. 자,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자바한테 알려준 행위가 바로 익스텐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익스텐즈, 상속이라 했죠. 자, 상속이라는 건 이주어 관계죠. 즉, 이 샤오미 TV, 삼성 TV, LG TV가 자바한테 뭘 알려주는 거예요? 야, 표준 TV야 라고 알려주는 거죠. 근데 실제 여기 샤오미 TV 요 변수에는 연결되어 있는 건 뭐예요? 샤오미 TV 객체의 리모컨이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게 된다라는 거는 자바가 자동 형변환을 지금 허용해 준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자동 형변환이라는 게 뭐예요?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자, 이렇게 썼어요. 자, 그러면 A는 10이죠. 그죠? A라는 변수에 10이 들어간 거잖아요. 자, 근데 지금 이게 됐다라는 거는 더블이라는 거는 실수형 데이터 타입인데 이게 됐다라는 건 뭐예요? 자바가 이거를 허용해 준다라는 거죠. 즉 10에서 10.0 이거 출력했을 때 10.0 나온단 말이에요. 10에서 10.0 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지금 자바가 안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뭐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이런 경우도 지금 이게 된다라는 거는 자바가 이게 안전하기 때문에 크게 뭐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샤오미 TV도 삼성 TV도 LG TV도 지금 뭐라 해줬기 때문에 각각의 표준 TV야 라고 자바한테 알려줬기 때문에 자, 이런 걸 이제 자동 형변환인 건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부터 뭘 알아야 되냐면 자동 형변환과 수동 형변환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뭘 이해해야 된다? 자동 형변환과 수동 형변환이라는 이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왜냐면 우리가 형변환을 할 일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프로그램 짜다 보면.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모르게 되면 내가 언제 자동 형변환을 해야 되고 언제 수동 형변환을 해야 되는지 모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 타입의 변수에 대한 형변환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객체 형변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제대로 정리를 못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프로그램 짤 때 힘들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조금 특출나단 말이에요. 그죠? 원래 표준 TV라는 거는 뭐랑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표준 TV 리모컨의 객체가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근데 지금 느낌상으로 여기 딱 코드 실행했을 때는 뭐가 연결되어 있다? 마지막에 지금 A 표준 TV에 LG TV가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근데 LG TV가 연결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거를 지우게 되면 이게 안 된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걸 왜 안 되냐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LGTV라는 거는 LGTV2라는 거는 뭐예요? 오직 뭐만 연결 가능한? LGTV 객체랑 연결이 가능한 거잖아요. 나는 LGTV 리모컨의 복사본을 참조하겠다. 그쵸? 그 해당 객체의 주소 참조하겠다
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A표준TV는 지금 연결되어 있는 게 LGTV 맞잖아요. 그죠? LGTV 맞잖아요. 그러면 이게 돼야 되는데 왜 이게 안 되냐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 경우를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안 되냐면, 이 결론만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여기 A표준TV에 실제 연결되어 있는 건 LGTV 리모컨이 연결되어 있는 건 맞는데, 따지고 보면 이 A표준TV, LGTV 리모컨이 연결되는 시점은 프로그램 실행 전이 아니라 실행 후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실행 후기 때문에 이 A표준TV가 뭐라 하냐면, LGTV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A표준TV한테, 야, 내가 LGTV를 가리켜야 되는 건데 A표준TV한테, 야, 너가 가리키고 있는 거, 너가 연결되어 있는 거 LGTV가 맞니? 라고 물어본 거죠. 근데 A표준TV는 뭐라고 하냐면, 야, 내가 연결되어 있는 거 삼성TV일 수도 있고 샤오미TV일 수도 있고 LGTV일 수도 있고 기타 다른 거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나는 아직 몰라. 정확하게 모를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럴 수 있고 아닐 수 있어 라는 거에 대해서 자바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그래밍이라는 거는 정확하게 코드를 구현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뭐뭐일 수 있고 뭐뭐 아닐 수 있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바가 이런 경우에는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써주는 걸 뭐라고 하냐면 수동 형변환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A표준TV라는 거를 LTV라고 정확하게 쓸 거니까 그걸 알고 넘어가 라고 자바한테 알려주는 행위가 바로 수동 형변환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자동 형변환과 수동 형변환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집중해서 들으세요.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자, 제가 여기다가 더블이라 쓸게요. 아까도 설명드렸던 더블 D는 10, 그 다음에 여기다가 D 이렇게 출력했어요. 자, 당연히 10.0이 출력이 되겠죠. 그죠? 10은 정수잖아요. 10은 정수인데 출력하니까 10.0이 출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형태 변환,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자동 형변환이라 한다. 그러니까 형변환은 말 그대로 종류가 바뀌는 거예요. 종류. 10에서 10.0 아예 타입 자체가 바뀌어버린 거잖아요. 정수형에서 뭘로 바뀌는 거다? 실수형으로 아예 바뀐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경우 여러분들 굳이 앞에다가 소괄호 한 다음에 더블, 이걸 수동 형변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여기다가, 자, 지금 자동 형변환이 허용되죠. 이 상태에서 int i는 d 이렇게 섞여요. 자, 이거 왜 안 될까요? d라는 변수에 뭐가 들어있어요? 10.0이 들어있죠. 그런데 제가 이거를 10.5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i라는 변수에는 뭐밖에 못 들어가요? 정수밖에 못 들어가잖아요. 10, 뭐 11, 12 그런 정수밖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10.5가 실수기 때문에 이 실수값은 정수 데이터 타입에 들어가지 않는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래요. 얘가 10.5도 아니고 그냥 10이래요. 그죠? 10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거를 제가 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d 대신에 10.0이라고 쓸게요. 그럼에도 이게 지금 된다 안 된다? 이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합시다. 아니 10을 10.0으로 바꾸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라 하진 않다가 별로 문제될 거 없어 보이잖아요, 실제로. 그쵸? 근데 이게 안 된다고 한다는 거죠. 다시 아까 더블 d는 10. 자, 이런 경우는 허용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경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빨간 줄 긋게 하는 건 누가 하는 걸까요? 이거는 자바 컴파일러가 하는 거예요. 자바 컴파일러. 자바가 내장되어 있는 컴파일러가 하는 거라고요. 자바 컴파일러가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 프로그램 코드를 이제 기계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자, 이제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변환해주는 작업을 하는데, 자, 그걸 떠나서 뭐 문법 검사, 프로그램 실행 전에 뭐 문법 검사라든지 그런 것도 하는 게 자바 컴파일러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자바 컴파일러가 지금 요게 이런 식으로 실행했을 때 d라는 변수에 d라는 요 값 있잖아요. 여기 안에 10이 들어있는지 10.5가 들어있는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더블 d라는 변수에 10이 들어가겠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는 뭐 해본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미리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본 거잖아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지금 실행을 해본 거라고요. 뭐라고요? 죄송합니다. 창을 변경을 할게요. 화면이 안 보였군요. 네, 보이죠? 네. 그냥 일단 진행할게요. 네. 왜냐면 녹화 영상은 요거에 인텔리제이가 되고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좀 정정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정리할게요. 자, 지금 더블 D라는 변수가 있잖아요. 뭐 이거는 여러분들 아실 거고 int i도 마찬가지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D라는 변수에 D라는 요 값,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더블 D라는 변수에 10이 들어간다 라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스스로가 생각을 해본 거라고요. 근데 컴퓨터는 스스로 실행을 해보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안 돼요. 그러니까 즉 더블 D라는 변수에 10이 들어갈지 10.5가 들어갈지 뭐 20 기타 다른 값이 들어갈지는 언제 결정되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실행 후에 결정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다시 D라는 변수에 값이 들어가는 시점은 프로그램 실행 전이다, 실행 후다? 실행 후이다. 그러니까 실행 후에 D라는 변수의 값이 결정되기 때문에 즉 D라는 요 값이 이 i라는 우리는 이게 10.0이 있구나라고 알 수 있지만 요 네 번째 라인이 실행될 당시에는 D라는 변수의 값이 들어있는 상태예요, 안 들어있는 상태예요? 모른다는 거죠. 모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실행해보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Incompletive type, possible, logic, conversion from double to int. 자, 일단은 형변환이 될 수 없다라고 뭐라 하는 건데 게다가 이 D라는 값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실행해봐야 아는 거라고요. 실행 전에 문법 체크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단순히 D라는 걸 보고 안 될 수 있다는 게 지금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자바가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앞에다가 int라고 이렇게 붙여줘야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런 식으로. 자, 보통 여러분들 위험한 일 하게 되면 뭐예요? 안전서약 뭐 그런 거 들어본 적 있나요? 그죠? 안전서약 그런 거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서명하는 것처럼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수동형변환이라 하는 거예요. 수동형변환. 자, 이게 뭐냐면 야 그냥 납입고 결제해 진행해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인을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요? 실제로 지금 문제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문제 안 일어났잖아요. 그럼 문제 안 일어났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된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여기다가 10.5라고 집어넣었어요. 자, 10.5 넣었으면 지금 코드가 오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지금 빨간 줄 그어지는 게 없잖아요. 그쵸? 그러면 D라는 변수에는 10.5가 들어가는데 i라는 변수의 값이 들어갈 때 뭐가 들어가겠어요? 10.5가 들어갈까요? 아니에요. 실행해보면 10 들어가요. 보이시나요? 그러면 값 손실이 뭐였어요? 값의 손실이 발생한 거죠. 그쵸? 그러면 실제로 값의 손실이 발생하는 건 좋은 건가요? 당연히 안 좋은 거죠. 당연히 안 좋은 거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자, 첫 번째인데 지금 첫 번째 단계를 설명드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자동형 변환을 해준 거예요. 자, 자동형 변환과 수동형 변환이라는 게 있는데 자동형 변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자바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건 자동형 변환을 허용해준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니까 내가 10이라 했을 때 앞에다가 더블이라고 붙이지 않아도 이렇게 수동형 변환하지 않아도 자바가 이런 경우는 자동으로 형 변환을 해준다. 왜? 문제될 일이 없으니까. 하지만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무조건 누구 사인을 받는 거예요? 개발자의 사인을 받고 진행을 하겠죠. 자,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수동형 변환이라 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리를 할까요? 자바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거는 자동형 변환을 해주고 그 다음에 자바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거는 요걸 좀 끊고 그 다음 진행을 하겠습니다.